네, 그러면 금융권 고객분께서 데이터 센터 방화벽을 선택하실 때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사님? 네, 데이터 센터 방화벽 도입 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당연히 성능이 첫 번째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비즈니스 연속성, 대역폭 요구 사항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다수의 40G 또는 100G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방화벽, 그리고 실제 그 성능을 제공하는 방화벽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내부 통신을 위해서는 VXLAN 같은 것들이 도입될 경우 VXLAN 성능이나 외부 연동을 위한 IPsec VPN 성능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또 단일 플로우, 앞에서 엘리펀트 플로우라고 설명드렸던 단일 플로우나 한 개의 VPN 터널에서도 충분히 어느 데이터가 전송되는지 또 검토하셔야 되고, 지연 시간에 민감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위해서 낮은 지연 시간을 제공하는지 또 같이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안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IPS나 안티바이러스 처리 성능, 그리고 우회 및 회피 공격들이 많을 해커들은 당연히 이런 걸 시도합니다. 우회 및 회피 공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탐지율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최신 보안 위협 같은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시그네처를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에 실질적인 금전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디도스에 대해서 그 프로텍션 성능이 어느 정도 제공되는지, 그리고 SSL, 그러니까 암호화된 공격 채널을 선호합니다. 해커들은, 공격자들은 암호화된 채널로 공격을 시도하기 때문에 SSL 안보코어도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적용할 때도 보안 기능과 같이 적용해서 충분한 성능 그리고 안정성을 제공하는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성 및 운영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듀얼 액티브 아니면 여러 가지 액티브 데이터 센터 구성을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간 세션 싱크 기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돌아간 트래픽이 어느 순간 듀얼 액티브로 오른쪽으로 세션이 연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필요하시면 검토하셔야 되고요. SDDC 플랫폼과 상호 연동해서 동작할 수 있도록 API 커넥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다이나믹하게 변경이 되는 데이터 센터 자원, 그런 것들을 방화벽의 객체로 추적할 수 있고 자동으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기능, 그리고 단일 화면을 통해서 자동화된 관리를 위해서 가시성 또는 풍부한 리포팅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사님, 이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포티넷 고성능 방화벽의 구축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제가 3가지 정도의 금융권 데이터 센터 방화벽 구축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라색 라인은 전부 다 100G 인터페이스입니다. 굉장히 많은 100G가 연결된 SDN 네트워크 상에서 방화벽이 사용된 사례입니다. 이 고객사의 요구사항 자체는 DB 서버, 데이터 백업들, 그 다음에 엘리펀트 플로우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방화벽이 충분히 그 인프라를 소화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100G 인터페이스 방화벽이 필요했습니다. 그 VXLAN 가속이 필요해서 VXLAN 가속을 통한 오버레이 네트워크도 구성이 돼야 되고요. 논리적인 망분리 기능, 이거는 논리적인 망분리는 금융권에서는 운영망 또는 외부망, 내부망 나누던가 운영계, 검증계 나누는 케이스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장비 하나를 약간 2개의 도메인, 2개의 멀티 테넌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금융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빠른 지연 시간, 로우 레이턴시 요구사항이 있고, 대용량 데이터들이 이스트 웨스트로도, 그러니까 노스 사우스뿐만이 아니라 이스트 웨스트로도 다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한 부분을 보시면 그 SDN 플랫폼 상에서 보더 립이 있고 가운데 스파인,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 서비스를 위한 립들이 있는 SDN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서비스 립에 립 네트워크 장비에 고성능 방화벽이 연결이 되었고요. 100G 인터페이스를 다수 사용해서 주요 백본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가 운영하시는 API 포탈과도 연동이 돼서 API 커넥터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화된 운영이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진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금융권의 인터넷 관문에 사용되는 차세대 방화벽 기능 플러스 스랩 프로텍션 기능입니다. 이 고객사는 모든 임직원의 인터넷 트래픽을 저희 데이터 센터 방화벽을 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방화벽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인 임직원의 AD 연동이나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등이 들어가 있고, 또 스랩 프로텍션을 위해서 URL 필터, 그다음에 SSL 인스펙션, 안티바이러스 같은 기능들이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비를 옆에 통합 정책이나 통합 로깅을 지원할 수 있는 포티 매니저, 포티 어널라이저, 그리고 AD 연동을 위해서 저희 자체 인증 서버인 포티 오센티케이터들이 같이 연동되어서 이 환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SSL 인스펙션이 같이 사용되는데요. 암호화된 채널을 복호화해서 내용에 있는 L7, URL이나 뭐 안티바이러스 같은 걸 검사하기 위해서 SSL 인스펙션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차세대 방화벽이나 스랩 프로텍션 기능을 다 수행한 다음에 다시 암호화해서 내보냅니다.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기존에 그 SSL을 지원하지 않는 고객사의 서드파티 보안 장비까지도 저희 방화벽에서 SSL을 복호화해서 미러를 보내줘서 기존 장비의 투자 보호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금융권의 망분리에 필요한 IS 파이어월 플러스 스랩 프로텍션 사례입니다. IS 파이어월이면 이제 인터널 세그멘테이션 방화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금융권 망분리는 다 규제로 있는 것이죠. 금융권 망분리로 인해서 인터넷망이나 업무망이 분리돼야 되고 그 사이 데이터 전송은 망분리 방화벽을 통해서 엄격하게 제어돼서 화이트리스트나 이런 엄격한 제어를 통해서 넘어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인터넷 세그멘테이션 방화벽이 있기 때문에 구성에 따라서 L2 방화벽, L3 방화벽 또는 액티브나 액티브 스탠바이 다양한 운영 환경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객사는 가장 큰 주요 서버팜인 ERP 시스템에는 40G 인터페이스가 적용이 되었고요. 방화벽 내에 IPS나 안티바이러스, URL 필터 같은 많은 다양한 스랩 프로텍션 기능이 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데이터 센터 특징이기 때문에 로우 레이턴시가 중요한 상황이었고 앞에 첫 번째 사례에서 나온 것처럼 멀티 테넌시를 구성해서 실제로 방화벽 개수도 많이 있지만 더 갑자기 어떤 서버팜이 생기거나 어떤 인프라가 필요할 경우에 기존 사용하는 장비에서 장비를 쪼개서 구매를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인프라를 적용할 수 있도록 VDOM 같은 기능도 사용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금융권 고객분들로부터 저희가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용량 포트 지원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고객의 베네핏이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은 첫 번째 사례를 다시 보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방화벽에서 100G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가 나왔고 SDN 환경에서 충분히 이스트, 웨스트, 노스, 사우스 모든 트래픽을 검사할 수 있는 방화벽이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으로 보실 게 일반적으로는 보안 장비가 네트워크 장비보다 성능이 낮습니다.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포티넷 DC 파이어월은 네트워크 백본의 성능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충분한 고대역폭, 고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서 성능을 고객이 희생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고대역폭 인터페이스를 많이 제공하는 저희 포티넷 DC 파이어월을 사용하실 경우 고객께서는 보안성, 안정성과 성능 모두 다 만족하실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구간의 도입이나 교체를 검토해야 될까요? 네, 이것도 다시 첫 번째 사례 그리고 세 번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요 요구사항에서 이미 고객은 원하시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네트워크 성능뿐만 아니라 레이턴시가 낮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도 같이 검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성하시면서 거기에 방화벽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구성을 원하실 경우, 이런 구성을 새로 하시거나 변경하실 경우 저희 포티넷 DC 파이어를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로는 IS 파이어월입니다. IS 파이어월은 금융권 내에서는 망분리 등의 이유로 굉장히 많은 포지션에 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그 구간마다 망을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장비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또 저희 VDOM 기능을 이용해서 몇 개 구간은 장비로 통합해서 방화벽 장비를 논리적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구성하시거나 이런 인프라로 변경이 되실 때 저희 포티넷 DC 파이어를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종종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과연 실제 포트 성능이 40G랑 100G까지 나오나요? 그리고 다른 경쟁사 장비들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던데 과연 경쟁사 장비 대신 포티넷 장비의 장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모든 저희뿐만 아니라 경쟁사 저희 모두 다
자기들의 장비가 좋다, 성능이 높다라고 다 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객분들께서 확인하실 거는 이게 장비 전체의 성능이 얼만큼인지 또는 인터페이스당 성능이 그만큼 나오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백지 방화벽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텐지 인터페이스 10개 있어서 텐지가 10개인지 아니면 실제로 백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서 거기에서 충분히 백기가 성능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또 측정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패킷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좀 큰 경우는 성능이 잘 나올 수 있는데 금융권에서는 더 작은 사이즈의 패킷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패킷 사이즈별로도 성능이 어느 정도 뭐 떨어지는지 그 다음에 추가적인 보안 기능, 앞서 많이 설명드린 스랩 프로텍션에 관련된 기능이나 안보코어, SSL 안보코어 기능들을 적용했을 경우에도 성능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제조사가 주장하는 수준과 차이가 크게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거를 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POC나 BMT를 해보시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POC나 BMT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파이어월 장비만 40제 백지 장비로 교체하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상하단 장비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더 고려해야 될 만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1, 2번 질문에서도 추가 설치 위치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좀 비슷한 부분인데 사실 방화벽 장비는 네트워크 장비와 같이 연동돼서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네트워크 장비 사이사이에 세그멘테이션을 하면서 방화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장비와 호환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되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SDDC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죠. 네트워크 인프라 전체가 SDDC 플랫폼화 되기 때문에 그 플랫폼과의 연동이나 운영 자동화에 필요할 수 있는 그 호환성 기능, 적용 사례 등을 같이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DDC 플랫폼에 뭐 C사나 V사, A사 이런 많은 플랫폼들이 있고 이런 데들과 연동이 잘 되는지 그다음에 사례들이 있는지를 좀 검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